안녕하십니까, 꿀벌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구독자분들 외에 새로 이렇게 들어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영상 촬영하기도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주주들 분위기, 비보존 주주들 분위기, 이게 소통인가? 라는 제목으로 찍어볼 거예요. 일단 비보존 주주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내용은 얼핏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13일 날 날짜로 임상 3상 진행 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공지글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피란자린 임상이 중단됐다, 멈추게 되었다, 코로나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엄지건망류. 그리고 기술 이전 가속화, 오피란제린 주사제 국내 3상 진행, 인상 양리 시험 우선 진행, VVZ 2471 특허 출원 및 비임상 개발 일정,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다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시간 끌 수 있는 거 다 끌고 있죠. 그리고 지금 KOTC 38 커뮤니케이션에 가면 제일 메인으로 제일 상단에 이 방금 말씀드린 공지 내용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인지 오늘 비보존 상당히 많이 ha락했고요. 거기다가 코스닥 지수도 떨어졌고 제약업종이 특히 많이 떨어졌죠, 오늘. 그래서 22,950원으로 마감이 됐고, 어제보다 2,400원이 빠져서 약 9.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24,150원으로 마감을 했었죠. 그게 이제 종가가 12.6% 하락을 했었습니다. 12.6% 하락했고 저가는 약 19%였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가는 마이너스 15%까지로 하락을 했었죠. 이게 왜 HTS랑 내 핸드폰이랑 이게 뭐가 다르네요. 1200원 하락했는데 약 4.9% 하락을 했다고 나오네요. 어쨌든 요즘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연일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주주분들이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안 좋고 38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고 비보존 카페 역시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 정식 카페고 주주들이 약 4,500명 정도 있고 말이 많은 이유가 자기 수 틀리면 강퇴해버리죠. 네, 탈퇴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엄청 오래 가요. 강퇴를 안 시켜요. 보존법이. 이 사람은 회사랑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아주 개또라이 같은 말만 하고 있는데 전혀 강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조치가. 제일 그나마 여기서 제 영상에서 좀 다뤄볼 만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카페에 가면은 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죠. 7월 정도만 해도 7월 정도만 해도 오피란자린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뭔 소리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이거였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은 건 보이시죠? 많이 보이실 거고. 지워져 버렸나? 글이? 시 반. 뭐가 대박이란 거야? 아, 글 지워졌나 보네요. 대단한 사람이네. 뭐, 글 쓰신 분이 직접 지우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게 뭐, 소통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카페를 만들 때만 해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죠. 6월 말, 그리고 7월 중순 정도에 이 공식 계정이 있어요. 비보존 공식 계정, 비보존. 이 사람이 쓴 글만 이렇게 쭉 보면 이도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도현 아마 본인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기 답변이었나? 이렇게 오늘은 한 번에 찾아지는 게 없냐? 이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주주공지문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고, 어쨌든 뭐 7월, 8월경에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낸 공지에서 갑자기 43명? 환자 뭐 43명 그 정도 모집이 됐는데 더 이상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진행이 어려워서 중단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주주들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 수밖에 없고 작년이었죠. 그 유상증자 1,000억 원을 실시를 한 게 작년이었고 그때 당시에 새로 투자 받은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그때 또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비보존 주가가 23,000원이에요. 오래 갖고 있는 주주들일수록 손해를 보게 만드는 회사의 이런 태도, 그런 것 때문에 참 갈수록 시장에서 신뢰를 잃을까 걱정이에요. 나중에 좋은 뉴스가 떠도,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뜨더라도 2만원에서 예를 들면 10만원까지 갈 만한 뉴스인데 그만큼 돈이 안 모일 수가 있고 7만원, 뭐 6만원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참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주주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비보존 카페가 하나 더 있어요. 방금 그거는 공식 카페고 비보존 주주 모임이라고 해서 개별 주주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생성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카페가 또 있습니다. 회원수가 약 2,300명 정도 되고요. 이 은비령이라는 분께서 카페를 만드셨는데 아직 뭐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입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승낙이 안 떨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뭐 이런 카페가 더 좋겠죠. 이렇게 적나라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왜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할까요? 그게 소통일까요, 과연?
주식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대표가 멘탈이 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감정적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여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 비보존 사업 보고서에 보면, 반기 보고서에 보면은 이도현 박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걸 왜 처음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멍청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고, 이건 좀 약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음, 복잡해. 연도별로 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방이 너무 덥습니다. 더워서 제가 더위를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네요. 아, 여기구나. 아, 죄송합니다. 최초에 중앙대학교 심리학 학사를 전공을 했고요. 심리학. 그리고 그 다음 고려대학교 생물심리학 석박사를 따셨고, 텍사스 의대 방문연구원을 하셨대요. 방문연구원 약 3년 반 정도. 그리고 일라이릴리라는 제약사에서 근무를 하시고 1년 한 5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존슨앤존슨에서 3년 정도, 암젠에서 4년 정도, 아리사이언스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비보존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텔콘 대표이사를 했다는 그런 경력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비보존을 이끌고 계시다는 좀 충격받았는데, 어쨌든 뭐 이 밑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화학과 나오시고 뭐 제일제등 종근당 뭐 이런 데서 영업 쪽 관련해서도 근무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비보존도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 그런 결론이 좀 나왔습니다. 네,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뭐 급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2년, 3년, 뭐 5년, 10년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면은 비보존에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그 열매는 상당히 달게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명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위험성은 분명히 있죠. 어느 회사든 위험성은 있는데, 투자의 그 주의사항 그런 게 있긴 한데, 그 위험성을 감수할 정도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아직 상장이 안 된 회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텔콘이나 HLB 주주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근데 아직 보면 재무제표 이런 거 보면은 비보존이 돈이 없는 회사는 전혀 아니에요. 자산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KOTC에서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제일 먼저 상단에 이렇게 기사가 뜰 정도로 관심도도 높고요. 이제 이두현 박사가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본인이 약속을 한 거 있죠. 어제 약속을 한 거, 이런 것들. 뭔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게끔 해야겠죠. 본인 욕심으로는 뭐 이거를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전략을 좀 잘 세워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야겠죠. 지금 코로나 터진 지가 6개월, 우리나라에 1월 20일부터 첫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 중국에서는 12월부터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람들 경제에 타격을 준 거는 한 3월 중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3월 중순 정도였으면 이런 제약이나 바이오 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가 보통 놈이 아니다. 그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월, 5월이 지나가고 나서는 이게 상당히 장기화 될 거다. 6개월, 1년 정도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그 정도는 다들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면 상당히 지금 대응이 늦는 거죠. 지금 좀 많이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얼른 진행을 해서 비보존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혹은 투자자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갈수록 이 피마스 진통제에 관심은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작년이 대박이었죠. 작년에는 트럼프가 나서서 마약성 진통제와의 전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코로나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지금 만약에 비마슨 진통제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물론 뭐 당장 상한가도 가고 몇 방 이렇게 상한가 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비마약성 진통제? 그게 뭐야? 코로나에 쓸 수 있어?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코로나 치료자야, 백신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코로나 치료제 아니야? 그럼 나 그냥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할래. 투자 심리가 분산된다는 거죠. 시기를 좀 잘 선택해서 주주들의 이 기대와 희망을 좀 짓밟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카페 퇴장시키고 욕이긴 한데 좀 경영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일단 비보존 주주분들 입장에서 저는 좀 더 속을 긁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두현 박사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HLB도 그렇고 예전 신라젠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주주들도 일부 주주들은 대표이사 욕을 많이 해요. 언론 플레이 너무 많이 한다고. 근데 대표란 자리가 욕을 먹는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이두현 박사님 좀 그게 또 주주들의 기대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기대에 제발 좀 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몇 년째 튀었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22,000원이에요. 82,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2,000원 정도입니다. 회사 운영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방송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루미마이크로 회사 이름 바꾸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루미마이크로 공시에 나왔죠. 주총 소집 결의해서 이게 상호 변경을 비보존 헬스케어로 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명확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회사 이름을 비보존 헬스케어로 바꾼다고 해서 루미마이크로를 통한 우회 상장은 안 하고 직상장을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 나가는 생각이고요. 회사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나중에 뭐 돈이 좀 더 들고 뭐 정관 변경 다시 하더라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회 상장이 더 편하고 뭐 빨리 이렇게 투자를 모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비보존은 우회 상장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의 행보 자체가 그렇게 일관적이지가 않았어요. 이두현 박사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너무 앞서 나가는 생각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항상 좀 최악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비보존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 그러면은 다음날도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눈앞에는 상한가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상한가에 일부는 이렇게 매도하시는 습관, 그걸 기르시거나, 왜냐면 다음날 떨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그런 습관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생각을 바꾸시라 그런 건 아니고. 이두현 박사의 그동안 행태나 그런 거를 보면은 우회상장 가능성이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사라진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비보존 주주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